입시 인증 강사 정희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성격이 자본이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저자인 류지연 교수가 국제 애니어그램 전문가며 수년간 애니어그램의 실천서로서 애니어그램이 누구에게나 성격 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녹여낸 사전 출간부터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이 책을 낭독함으로써 성격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현존 가운데 깨어있는 삶이 되도록 자신에게 힘을 실어 드립니다. 매일 아침 30분간 낭독하며 성격이 자본이다 책을 준비하셔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 파트 1 성격 자본의 시대, 파트 2 애니어그램의 성격 유형, 파트 3 성격 자본의 결실, 사례편, 파트 4 성격 자본 꽃피우기, 활용편, 에필로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필로그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성격이 자본이다. 류지연. 프롤로그. 우리는 모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하고 찾는다. 부를 이루거나 지위나 권력을 갖거나 타인에게 선을 베풀 때 성공했고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 외부에 시선을 돌리며 열심히 쫓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찾는 것,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원천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성격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애니어그램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것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이며 이 책의 주제인 성격 자본이 탄생한 계기가 되었다. 나는 성격 연구가로서 다양한 성격 도구들을 접해왔다. 그중 애니어그램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찾은 것은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고 나를 통째로 애니어그램의 세계로 빠져들게 했다. 또 그 경험은 나 자신을 크게 성장시켰고 지금까지 성격 전문가, 그 중에서도 애니어그램 전문가의 길을 걷게 했다. 우리나라에도 애니어그램 전문가가 많다. 애니어그램 관련 논문이나 책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깊이를 더하는 책들은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기보다 성격을 아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웠다. 그래서 이 책은 생활 속에서 애니어그램을 어떻게 편하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용성에 가장 중요한 목표를 두고 성격이라는 자원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실내들을 소개했다.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든 쉽게 이해하고 써먹을 수 있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성격이라는 자원을 인생 자본으로 만들어가는 실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분들이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차별화된 재능과 가치를 발견해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다운 삶을 찾길 소망한다. 그리고
자신의 성격을 인생 자본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애니어그램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자라면 애니어그램과 성격 자본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성격이 가장 중요한 인생 자본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쓰기 전에 가졌던 마음가짐이 있다. 어떤 분야든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면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비록 명장의 반열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줄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믿음으로 이 책을 썼다. 그리고 이 책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성장이나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관계 관리가 중요한 경쟁력인 직장인과 영업인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사람들의 행동 동기를 이해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책을 완성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애니어그램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애니케이션을 보급한다는 사명감이 없었다면 해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조용히 책의 완성본을 보면서 그동안 휴일도 휴가도 없이 지내온 시간을 보상받는 느낌이다. 그리고 떠오르는 고마운 분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가장 든든한 지원 그룹이자 아이디어 뱅크인 나비연구의 멤버들과 항상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는 가족 이상의 시크릿 가든 회원분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부족한 나를 항상 지켜보고 기다려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가을을 맞이하며 나의 노래 성격 자본을 시작한다. 성격 자본이란 무엇인가? 성격이란 개인이 지닌 고유한 특성이다. 성격의 특성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영향, 기타 다양한 이유로 만들어진다. 이 성격은 평생 반복적, 지속적으로 일관된 행동 패턴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게 해준다. 자본은 재화나 용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산이다. 쉽게 말해 장사나 사업을 할 때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미천이다. 자본은 돈이나 실물 자산뿐만 아니라 각종 생산수단, 노동력, 무형자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성격 자본이란 무엇일까? 개인의 고유한 특성, 즉 성격이 자본이 된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만드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성격 자본은 내가 만들어낸 신조어다. 성격이 자본이다. 이 말은
내가 수년 동안 많은 고심을 하며 내린 성격 자본의 사전적 의미다. 오랫동안 매일 이 용어를 생각하면서 잠들었고 잠에서 깨면 또 생각하고 고민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격을 자본으로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쉽게 이해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성격과 성격 자본, 애니어그램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성격 자본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자. 성격 자본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 즉 성격이 자본이 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성격 자본은 성격을 자본으로 인식하고 자본화해 생산적인 결과물을 창출한다는 말이다. 즉, 성격이 능력이고 경쟁력이라는 말이다. 그것은 성격이 생겨난 원인이 외부에 저항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격 자본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 성격 자본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말한다. 이 책은 애니어그램에 기반한다고 앞에서 말했다. 따라서 이론을 간단히 언급하면 애니어그램에서는 인간의 성격 유형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머리, 가슴, 장형이라는 3가지 힘의 중심과 9가지 세부 유형으로 분류한다. 나는 애니어그램 분야에 세일즈 적용 사례가 있는지 즉시 찾아보았다. 한국에는 전무했고 미국 기사에서 가끔 비즈니스 애니어그램의 한 영역으로 세일즈와 성격의 관련성을 언급한 내용이 일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고 그해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 애니어그램 협회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거기서 각국 애니어그램 전문가들에게 애니어그램 세일즈 자문을 구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세일즈 전문 교육기관을 찾아 나섰다. 생각해보면 영업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절박한 심정이었고 무모한 도전이기도 했다. 다행히 지인의 소개로 세일즈 고수들의 강사 양성 과정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 끝에 애니어그램 세일즈, 일명 에셀을 만들었다. 국내 최초의 애니어그램 세일즈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이다. 에세의 시작은 이 성격 자본을 만들어내는 신호탄이 되었고 성격 자본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이후 내가 보는 세상은 성격 자본이라는 프레임이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격 자본은 내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나는 성격 자본과 동반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성격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의 어원인 페르소나에서 유래되었다. 페르소나는 연극에서 쓰는 가면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인데 성격 형성 과정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가면을 쓸까? 가면은 성격 형성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본 모습, 즉 본질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불안한 모습을 감추려고 성격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성격이라는 가면은 특정 상황에서 우리를 자동으로 반응하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 겉에 드러나는 자동적인 반응을 자신의 본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그런 행동이 특정 성격의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는지를 이해한다면 어떨까? 성격에 의해 나타나는 자동적인 반응이 우리를 어떤 위험에 빠뜨리는지 안다면 어떨까? 당신 자신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할 것이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얻고 싶어 했던 스티브 잡스는 과연 자신을 찾았을까?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으며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는 워렌 버핏은 또 어떨까? 물론 그것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자기답게 사는 법.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다.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가장으로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으로서 매일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매일 변화 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과연 성공적인 삶으로 가고 있는 걸까? 지금 하는 일이 내게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다. 일을 하라고 하니까 하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내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겠다. 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의 어원은 그리스어 애니어라는 숫자 9와 그림, 점을 뜻하는 그라모스의 합성어로 9개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을 뜻한다. 애니어그램은 원과 9개 점, 그리고 그 점들을 잇는 선으로 구성된 단순한 도형이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법칙과 인간 내면의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애니어그램 이론은 한 가지 근원에서 온 것이 아니며 고대 전통에서 비롯된 지혜와 현대 심리학이 결합된 것이다. 애니어그램은 기원전 2500년 중동 지역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며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1920년경 러시아 신비주의 학자 조지 이바노비치 구르지에프가 서방 세계에 소개한 이후 1970년대 이카조와 정신과 의사 나란조가 미국에 전파했으며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소개되었다. 현대에는 돈 리차드 리소와
러스 어드슨이 성격 진단 검사지를 개발해 발전시켰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인간의 성격을 3가지 힘의 중심과 9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힘의 중심을 세계 자아라고 부르기도 한다. 힘의 중심이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는 에너지의 근원이다. 애니어그램에서 힘의 중심은 머리, 가슴, 장 3가지다. 당면한 문제나 급박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이 3가지 신체 기능 중 하나를 주로 사용한다. 머리형은 사고, 가슴형은 감정, 장형은 본능에 의해 의존해 행동한다. 각 중심은 다시 3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9개 기본 유형을 이룬다. 이 가슴형, 느낌으로 말하는 사람들, 힘의 중심과 특징. 가슴형은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들로 에너지의 중심을 가슴, 감정에 두고 있다. 심장, 즉 가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므로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행동하며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감성파들이다. 자신의 이미지를 중시하므로 타인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주변의 평가나 의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을 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는다. 즉, 세상과 관계하는 이미지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얻는다. 가슴형 3. 머리형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힘의 중심과 특징. 머리형은 머리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에너지의 중심을 머리, 사고에 두고 있다. 머리의 에너지, 즉 사고 기능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므로 매사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중요한 이성파들이다. 이들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삶을 위해 정보 수집과 계획 수립을 매우 중시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을 허용해주고 너무 가까이 안 올 때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즉,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 자신의 존재감을 얻는다. 머리형의 외형적 특징은 대부분 몸이 마르고 날씬하고 가볍고 샤프해 보인다는 것이다. 얼굴 표정은 무표정하며 차갑고 냉정한 느낌이 들 정도로 냉소적인 반면 진지한 느낌을 준다. 목소리는 대체로 작고 차분하며 말투가 딱딱하고 말수도 적어 대화 분위기도 건조하고 사무적이다. 걸음을 걸을 때도 머리와 상체를 잘 움직이지 않으며 사색하듯 조용히 걷는다. 네. 성격이 자본이다. 류지연. 4. 애니어그램의 변형, 부속 유형. 애니어그램의 성격 유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9가지 성격 특성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매우 위험한 지식이 될 수 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라는 말처럼 섣부른 지식으로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다. 기본 유형 외에 다음에 소개하는 몇 가지 변형을 이해함으로써 애니어그램을 통해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애니어그램이 다른 성격 분석 도구들과 확연히 차별되는 것은 바로 이 변형이 있기 때문이다. 본능 하위 유형. 애니어그램은 기본 유형 외에 여러 가지 부속 유형으로 구성된다. 그중 먼저 세 개의 본능적 변형에 대해 알아보자. 본능적 변형은 인간 행동의 동기가 되는 세 개의 주요 본능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은 자기 보존 본능, 사회적 본능, 성적 본능이다. 이것은 각 유형이 생존하기 위해 삶의 어떤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보여준다. 같은 날개를 가진 같은 유형도 하위 유형에 따라 인상이 크게 달라진다. 이 세 가지 본능적 변형을 구르지예프는 하위 중심들, 본능적, 운동적, 성적이라고 불렀고, 이카조는 구르지예프의 하위 중심들을 세 가지 본능, 자기 보존, 사회적, 성적으로 다시 분류했다. 자기 보존 본능은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회적 본능은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있고 싶어 하며, 성적 본능은 친밀감으로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교류를 원한다. 그래서 성적 본능을 1대1 본능이라고도 한다. 한 개인의 성격을 말하려면 기본 유형, 날개, 우세한 본능적 변형을 결합해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2번 조력가 날개를 가진 자기 보존적 1번 개혁가는 1W2SP라고 표기하며 9번 화합가 날개를 가진 성적 8번 도전가는 8W9SE로 표현한다. 이처럼 날개와 본능적 변형을 결합하면 성격 유형별로 6개 변형이 만들어지며 전체적으로 총 54개 유형이 생긴다. 자기 보존 변형은 신체적 안전과 생존 유지에 관심을 보인다. 음식, 옷, 돈, 주거, 가정, 건강 등이 주요 관심사다.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나이며 몸이 곧 나다. 생존하기 위해 항상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방어적이고 조심스럽고 개인주의적이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한다. 사회적 변형, SO는 공동체에 적응하고 단체 구성원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소속 욕구가 강하고 가족, 단체, 지역사회, 인간관계, 사회적 이슈 등에 관심이 많다. 가장 중시하는 것은 우리이며
집단이 곧 나다. 생존하기 위해 어딘가에 소속되려고 노력하며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성적, SE, 1대1 변형은 집단보다 개인적 친밀감을 좋아하며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인간관계에서는 한 명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우선시한다. 가장 중시하는 것은 너이며 1대1의 친밀감이 곧 나다. 생존하기 위해 1대 다수가 아닌 1대1 관계를 쌓는다.